자, 여러분들, 자, 지금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제가 카메라를 켜놓고요. 더워서 밖을 나갔다 오면서 마이크를 잠깐 껐는데 마이크를 안 켰어요. 그래서 스펙트럼 설명 부분이 날라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 내일 보시는 분들은 요 앞에 게 약 몇 분 정도 됐을까요? 한 10분 정도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소거가 됐겠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걸 틀어놓고 다시 나레이터 모델처럼 그랬다. 스펙트럼이 된다. 이런 걸 할까? 아니면 그냥 다시 설명을 할 것인가?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냥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알았어. 제 시간에 끝내줄게. 자, 그러면은요. 이게 두 번째야 벌써. 그래도 지금은 나 10분이지. 옛날에 1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우와. 뒷골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제가 촬영할 때 항상 선생님 손 들어주고 얘기해요. 선생님 마이크 켜셨나요?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하신다면요, 이 앞에 거 보여드릴게요. 음소거된 설명 부분. 자, 그러면은요, 다시 하려니까 빡치네.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안 되겠다. 자, 몰라. 안 해. 자, 그 다음에요. 빡쳐서 못하겠어. 다음 시간에 다시 해.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저보고 스펙트럼 다시 한번 앞에 설명해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안 해도 연속적인 건 아니어서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면 이제 스펙트럼 얘기가 나오는데, 스펙트럼 얘기는 왜 했다? 우주 공간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직접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스펙트럼은 다시 연속 스펙트럼, 안 한다면서 하네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이 셋 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 별이 있어요. 별. 아까 얘기했었죠. 별은 태양과 같은 애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애들을 별이라고 하고요. 힘들어. 별은요, 초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별이 방출할 때 빛은 모든 색깔을 다 포함하고 있는 빛을 방출하고요. 이 빛을 직접적으로 스펙트럼을 측정하게 되면은 모든 색깔이 다 포함되어 있는 무슨 스펙트럼을 측정하게 된다? 연속 스펙트럼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간에 어떤 기체들, 대부분 수소랑 헬륨일 텐데,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으면 빛 중에서 아까 이것도 했었죠. 이제 하기 싫어졌어. 빛 중에서 특정 색깔만, 좋아하는 색깔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기체가 있으면 모든 색깔이 다 있는데 특정한 색깔만 검은색으로, 왜? 흡수됐으니까, 좋아해서 수소나 또는 헬륨이 좋아해서 그 부분이 사라져서 까맣게,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되는데 까맣게 되고, 이 까만 선 위치, 흡수됐으니까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 즉 우주의 차가운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흡수 스펙트럼이 측정되고요. 다시 하려니까 빡치네. 흡수 스펙트럼이 측정되게 되고요. 이 흡수 스펙트럼의 위치를 보고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선의 위치를, 수소선의 위치는 좀 진하고 헬륨선의 위치가 좀 가는 걸 통해서 얘네들의 질량비, 저 굵기가 얼마나 나타나냐, 진하기가 얼마나 나타나냐에 따라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참고로 만약에 어떤 기체를 가열하면 이 기체는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특정 기체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 기체가 방출할 수 있는 선 위치에 선이 나타나고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이고 이게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이면 얘는 까만 선의 위치와 얘가 밝게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거는 위치가 똑같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를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멀리 도망가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고, 다시 이게 가까이 돌아올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이래서 흡수 또는 방출 스펙트럼을 측정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잘랐어요.
심이 매우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넘어가죠. 괜찮아요. 전 굴하지 않아요, 절대로.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수업하기 전에, 이런 거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관측된, 거기 보시면은 15페이지 내용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보세요. 16페이지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책에 1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백열등, 햇빛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들은 모든 색깔이 다 포함되어 있는 연속 스펙트럼이라 색깔이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책을 사보시면 여기 컬러로 쭉 연속되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새 책이 없어서 복사한 거라 잘 안 보일 거고. 자, 수소인데 다 까만색인데 수소만 선이가 있죠, 색깔이.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측정한 거냐? 수소 기체를 갖다 가둬놓고 가열하는 거예요. 그럼 수소가 열받아갖고 빛을 내보내게 되고 수소가 내보낼 수 있는 선의 위치만 선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헬륨, 네온, 나트륨, 칼륨까지 모두 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태양하고 미지의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연 색깔이 쭉 있고 특정한 색깔의 선에 까만 선이가 있죠.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를 보고 어떤 가스들이 중간에 분포를 했으며 그 선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수소선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수소선이 있고 헬륨선도 여러 개의 헬륨선들이 있는데 그 수소나 헬륨선들을 구분했을 때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게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그래서 거기 분광기 스펙트럼 관찰하기 한번 좀 잘 보세요. 거기 미지의 별 보면은 거기 스펙트럼의 선 위치 쭉 따라가서 무슨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거기 밑에 설명 보면은 꼭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얘기가 끝났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잠깐 해가지고 아까 제가 시간에 따라서 쭉 얘기한 것처럼 얘네도 그걸 좀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딱딱딱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시간의 흐름대로 이때 뭐 있었지, 이때 뭐 있었지, 이때 뭐 있었지, 이때 뭐 있었지 이런 식으로 쭉 흐름대로 가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숫자 기억해야 될 거 3분, 빅뱅 후 3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이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 그 다음에 다시 38만 년, 전자하고 결합, 원자 생성, 빛이 발생, 우주 배경 복사, 방출, 그때 온도 몇 켈빈? 3000켈빈. 그리고 오늘날 파장이 점점점 길어져서 우주가 식어서 현재는 몇 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 3켈빈. 우주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빛이 있다. 환한 우주 얘기가 나오면 언제? 38만 년. 됐죠? 그리고 3분 전에 왜 중성자는 양성자로 모두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쯤 갔을 때 7대1까지 갔을 때 뭐가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중성자는 바뀔 필요가 없었다. 요거까지 잘 나와요. 자, 넘어가시면은 내신탄탄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내신탄탄 문제 19페이지서부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19, 20, 21, 23페이지까지 문제 좀 풀어보세요. 숙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끝나는 것 같다. 숙제하고 그래 우리 다음 주에 잘 보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죠? 진도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적어 드릴게요. 숙제는요. 숙제 23페이지까지 문제풀이에요. 이게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23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중간에 저랑 한 두어 개만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1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9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3번 문제 보입니까? 3번? 3번 저랑 한번 할 거니까 문제만 한번 읽어봐 줄래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자, 3번. 자, 그림은 어느 우주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딱 보세요, 여러분들.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그대로예요? 커졌어요. 그럼 일단 무조건 팽창이론. 팽창이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 프리드만. 그쵸? 그 다음 또 뭐 보시냐? 그 안에 입자의 개수. 똑같죠? 그러면은 정상우주론 아웃. 정상우주론은 누구? 호일.
이건 누가 제시한? 빅뱅 우주론 누가 제시한? 가모프. 자, 그러면은 우주의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우주는 커진다. 고로 밀도는 작아진다. 고로 우주는 점점 식어간다. 우주가 팽창한다. 맞아요.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쵸? 빈 공간이 늘어나면서 멀어지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시면은요. 쭉 넘어가서 어디로 보시냐? 여러분들 15번까지 한번 쭉 넘어가 보세요. 그냥 중요한 것만 잠깐 할게요. 자, 15번 하기 전에 12번. 미안해요. 12번 가볼게요. 자, 12번. 자, 그린 가와 나는 빅뱅 우주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빛이 어때요? 가서 어디 자꾸 전자에 부딪히죠? 전자가 눈에 보여요? 그럼 아직 전자가 원자 핵이 결합되기 전이에요. 자, 나는 어때요? 원자 핵에 전자들이 딱딱딱 결합이 돼서 빛이 직진해서 쭉 뻗어나가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딱 보아하니 이건 38만 년 전과 38만 년 후로 나눈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 가 시기에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이었다? 3000켈빈보다 우주가 더 온도가 높았죠, 이때는. 38만 년 때 온도가 빛이 방출될 때 이때 3000켈빈이니까. 니은 나는 빅뱅 후 3분이 지난 시기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은 있을 때죠. 원자 핵만 있고 전자가 주위에 떠다닐 때인데 좀 애매하긴 한데 시기상으로는 3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여러분들 배우는 건 38만 년이냐 38만 년 이후냐밖에 그러니까 33분이냐 38만 년 이후냐밖에 없으니까 3분 정도 좋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줄게요. 디귿 우주의 온도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높았다. 우주는 점점 식어가니까 가가 더 높았겠죠. 그리고 나 시기에는 온도가 3000켈빈이었을 거고요.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15번 갈게요. 괜찮아요? 뭐 질문? 자, 그 옆에 15번. 왜? 뭐 해줄까? 기억이랑 디귿이 틀렸어요? 기억 같은 경우는 가 시기의 우주는 3000켈빈이다? 지금 틀렸지. 지금 나 시기가 3000켈빈. 가 시기는 이거보다 더 높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빅뱅 후 3분. 뭐 일단 맞다고 해줄게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주의 온도가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높았다. 그죠? 가가 더 높아야 되겠죠. 답은 니은 디귿이네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그림은 우주 탄생 이후 어느 시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 쭉 보시니까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14개. 중성자가 2개네요. 이거 언제예요? 이제 막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3분 즈음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기억,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다. 맞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에요? 12대 1이죠. 개수비는 12대 1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세요. 개수비는 12대 1이에요. 왜? 중성자 2개랑 양성자 2개 묶어보세요. 하나로. 그게 헬륨 원자 핵 하나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양성자 하나하나가 다 수소 원자 핵이니까 12대 1이에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는 약 몇 대 몇이에요? 질량비가 3대 1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하나밖에 맞는 게 없죠.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질량비 물어보는지 개수비 물어보는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 자세히 안 했으니까 18번 하나만 마저 할게요. 자, 18번 보시면은요. 그린 가와 나는 전자의 이동하는 모습을 자, 가에서는 어떻게 전자가 원자핵에서 멀리 있던 게 원자핵으로 가까워졌죠. 즉, 집 나갔던 애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뭘 썼기 때문에? 돈 썼기 때문에. 에너지 방출. 나는 원자핵에 가까이 있던 애가 원자핵에서 멀어진 거예요. 집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흡수. 자, 기억.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높아진다예요. 원자핵에서부터 멀리 있으려면 더 에너지가 높아야 돼요. 니은 전자가 가와 같이 이동할 때 빛을 방출한다. 즉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빛이라 그랬죠. 빛을 방출한다. 맞아요. 디귿 전자가 나와 같이 이동할 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쵸?
빛의 일부를 흡수해서 전자가 멀리 도망간 거죠.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 디귿이네요. 답은 4번이겠네요. 괜찮겠죠? 자, 여러분들 나머지 뒤에 23페이지까지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랑 약속된 시간이 한 15분 정도는 더 허락될 수 있을 거예요. 적게 잡아도 20분은 가능하겠네요. 그쵸? 알았어. 좀 일찍 끝내줄게. 걱정하지 마. 또 이래놓고 또 정시에 끝내려고.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24페이지에 가보세요. 자, 24페이지. 자, 24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약간 좀 더 발전시켜 볼게요. 자, 여러분들, 빅뱅 우주론이 막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빅뱅 우주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한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요. 이 두 개의 원소 말고 우리가 다른 걸 얘기한 적이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지구 가운데 표 있죠.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철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구 전체를 봤을 때요. 지구 땅 속에 있는 내해까지 다 통틀었을 때 얘기예요. 철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규소. 그 다음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날아가요. 자, 여러분들 최소한 그 정도 기억해 줘야 돼요. 1바, 2바 정도 기억해 줘야 되겠죠. 1등, 2등 정도는. 자, 지구에서 전체에서 제일 많은 게 누구? 철.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이 규소인데 요건 지구 전체를 봤을 때요. 근데 어차피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또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뒤에 나오니까 알고 계세요. 이거는 뒤에 거랑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구 전체를 봤을 때예요. 자, 우주 공간 보세요. 우주 공간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구예요? 수소. 그 다음이 헬륨이에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사람한테서 제일 많은 건 뭐래요? 산소래요. 그 다음이 탄소. 그 다음이 수소순이에요. 유기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딴 건 아니에요. 우주만 봐서는 좋아. 우주만 봐서는 제일 많은 게 수소하고 헬륨이니까 여기까지는 인정. 그런데 우주 말고 사람이라든가 지구를 봤을 때는 수소와 헬륨 말고 철이라든가 산소라든가 규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수소 이런 게 많죠. 아니 도대체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지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꼬라지 보니까 다른 원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네요. 얘는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얘네들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라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빅뱅 이론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헬륨까지 만들어지는 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륨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주가 계속 식어가죠.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결합해서 뭔가를 만들려면 온도가 한 번 다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주는 계속 식었잖아. 아니 우주가 계속 식어가는데 헬륨 말고 다른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니? 라고 누군가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우주론자들이 또 멘탈 날라갔죠. 야 뭐야 봐. 아 시클났어. 야 저 새끼가 야, 수소하고 헬륨까지 얘기해 줬잖아 우리가. 아 그럼 대체 뭐 이제 철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지랄지랄 하는데 탄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뭐야 봐.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아 일단 확 불질렀다 그럴까? 온도 좀 높여봐 용광로에서. 아씨 온도는 한번 높아줘야 되는데 우리 이론대로는 온도가 안 높아지잖아. 아씨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아씨 몰라. 야 바람 쐬러 가자. 밖에 나갔어 이제 커피 한잔 하자. 야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있었어. 역시 커피는 아메리카노가 최고예요. 참고로 저는 한여름에도 뜨거운 아메리카노 마셔요. 폭염이 30도가 40도에 가까워도 저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마셔요. 참고로 밖에 테이크아웃은 뜨거운 아메리카노고요. 그 안에서 마실 때는요.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되게 싫어요. 저는 샷잔에다가 에스프레소 마시는 걸 좋아해요. 에스프레소 한 잔에다가 찬물 안 돼. 미지근한 물 한 잔. 딱 떠놓고 에스프레소 한 잔을 딱 마시고 입에서 잠깐 음미한 다음에 딱 생겼을 때 그리고는
생겼죠? 숨 한번 하고 들이마실 때 이 커피 향이 확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 물을 한 잔 딱 마시 입을 헹궈줘야 돼요. 하고 입을 헹궈서 이렇게 딱 삼켜주면은 입이 또 개운해지거든요. 그렇게 딱 3번 반복하면 딱 다 마셔요. 얼마나 좋아. 배도 안 부르고. 그렇잖아. 그런데 나가서 마실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아메리카노. 대신 물을 좀 적게 부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뜨겁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폭염 속에 홀짝홀짝 마셔야 주둥이 뒤어가면서 그래야 아 이게 진정한 커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중에 한번 해봐요. 야, 진짜요. 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여름에도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마누라 봐. 절대 후회하지 않잖아. 그치? 우리 마누라 절대 후회하지 않아. 야, 이 정도면 됐지. 야, 내가 보기엔 우리 마누라 전생에 모든 생에 지금까지 세상을 다 구했어. 그러니까 날 만난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왜 이 얘기가 나왔냐? 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야, 근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아씨, 아 뜨거.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태양이 보이는 거죠. 저거다. 왜? 쟤 뜨겁잖아. 그치? 그렇네. 별이 만들어지네. 별이 만들어지면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거기서 얘네들이 융합하면 되겠네 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즉 뭐 말하는 거죠? 수소와 헬륨 말고 다른 원소들이 언제 만들어졌니? 바로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별, 무슨 뭐 BTS 이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별은요, 진짜 스타예요, 스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별인데 별,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이름을 하나 들어줘야 돼요. 별. 우리가 보통 별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사실은 주, 개, 열, 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별들의 가장 오랜 시간을 차지하는 건 바로 이 주계열성 단계인데, 그럼 이 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게 흙밖에 없으면 이 흙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건 대부분 수소예요. 그럼 우주 공간에 수소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수소가 이렇게 떠다니다 보면 수소들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막 인력에서 모여요. 이렇게 조금씩. 물론 이게 아주 조금씩 모이면서 몇백 년, 몇천 년, 몇억 년, 몇십억 년, 발음 조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막 가다 보면은 점점점 수소가 모이겠죠? 이게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중력이 생겨서 더 잘 모이기 시작해요. 어느 단계부터는. 그러면 이게 수소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마치 수소 구름이죠. 그래서 별 구름이라고, 이걸 성운이라고 그래요. 아, 맞아. 성운 하니까 생각났다. 어저께 텔레비 틀었다가 나 혼자 산다 보고 성운이 나와가지고 겁나 잘 먹더라고요. 성훈인지 성운인지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제 그래서 밤에 시켜 먹었어요. 마라탕과 그 다음에 뭐 시켜 먹었지? 아, 해물찜. 겁나 맛있더라고요. 근데 자려고 보니까 배가 이따만해졌고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알명수도 한 잔 마셨어요. 급청.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먹고 소화 안 돼서 마시고, 아 지겨워. 그리고 소화 안 돼 그러고 배 두드리다가 잠들었는데 잠을 잘 잤어요. 자, 그럼 어쨌거나 이 성운들이 뭐예요? 그럼 성운들이 중력에 의해서 눌려요. 그러면 이 성운들이 눌리면서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데 누구 눌러봐. 그럼 어때요? 열받지. 얘도 열받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점점 빨개지죠? 얘도 그래요. 슬슬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발광성운이라고 그래요. 미치겠잖아, 그치? 그래서 발광성운이 된 다음에요. 그럼 더 수축해요. 점점 수축하다 보면은 그러면 안쪽에서 눌리니까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생기죠. 근데 아직은 좀 약해요. 점점 눌리다가 어느 순간 바깥에서 미는 힘하고요. 안쪽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수소들이 한계치를 넘어가요. 미쳐버려요, 이제 수소가. 그래갖고 수소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헬륨이 만들어져요. 수소 핵 융합이라 그래요. 수소들이 융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서 수소가 핵융합을 하면서 뭘 방출하냐?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럼 어느 순간 바깥에서 찍어 누르는 중력하고요. 안쪽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힘이 똑같아져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커지지도, 더 이상 작아지지도 않은 상태에 딱 도달해요. 그리고 일정한 빛을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 단계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별의 탄생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가스구름, 아까 얘기한 성운들이에요. 주로 수소가 됐겠죠. 그 옆에 성운의 형성. 자, 가스구름들이 모여서 구름덩어리 성운을 만들어요. 얘네들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서 빛이 나면은 발광성운. 그리고 얘네가 더 수축하다 보면 중심부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일정 온도까지 쭉 올라가는데 아직 특정 온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별 되기 바로 직전에 원시별. 자, 원시별 단계에 이르고요. 근데 원시별은요, 아직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더 온도가 올라가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수소 핵융합 값이 일어나서, 그러면 중력하고 반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서로 같아져서 더 이상 커지지도 작아지도 않는 단계를 우리는 주계열성 단계라고 하고, 흔히들 별이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는 별이에요. 자, 그럼 그 밑에 보면 주계열성 얘기 나오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말 그대로 주로 지내는 주계열성이에요. 주계열성.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부르는 단계예요. 자,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뭐니? 자, 거기 나온 것처럼 주계열성 단계에 이르면, 주계열성 거기 온도 얼마래요? 1, 10, 100, 1000, 1000만 켈빈. 여러분들이 온도를 외워야 할 게 두 개가 있어요. 아까 3000 켈빈이었죠. 이번에는 1000만 켈빈이에요.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이 되었을 때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바뀌게 되고,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이때 그 에너지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 옆에 그림.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누르는 힘과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긴 에너지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같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무슨 단계? 주계열성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요. 여러분들 주계열성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수능 보는 그날까지 지구과학과 관계된 일을 하시게 되면 꼭 보게 될 겁니다. 힘들어. 자, 그 다음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을 얘기하고 싶으나 모든 시간을 주계열성이 보내기 때문에, 주계열성 단계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제일 수명이 길고 주 시간을, 그러니까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것 주계열성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원시별은 아직 핵융합이 일어나지는 않는 단계. 주계열성이 되면 내부의 온도가 몇만 켈빈 이상, 1000만 켈빈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단계를 지나서 무슨 이가 주계열성 단계까지는 헬륨까지만 얘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구분합시다. 주계열성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주계열성 단계를 지나면 주계열성에 비해서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헬륨 말고 다른 것들이 빠바바바바바박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빠바바바바박 만들어지는 단계가 원래 내가 질량이 컸느냐, 즉 주계열성 중에서도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냐, 그 다음에 아니다, 질량이 좀 작은 주계열성이냐에 따라서 발전 단계가 좀 달라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주계열성, 여러분들 이 주계열성 단계에 이른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누구냐면 태양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친한, 잘 알아요? 태양이라고? 매일 보기는 하는데 잘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겨울에는 조금 친하죠. 좀 자주 보고 싶어지고, 여름에는 좀 보기 싫어지고, 그쵸? 그래도 또 여름에는 또 이렇게 또 날씨가 따뜻해야 놀러도 가는데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놀러도 못 가고, 그쵸? 올해는 어떻게 좀 놀러 갈 수 있을까? 근데 좀 좋은 건 있다. 놀러 가자는 소리를 하니까 그거 하나는 좋더라. 그리고 차가 좀 덜 막혀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저 주계열성 단계에서 보내게 되고, 태양도 현재 주계열성 단계예요.
그러면 태양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겠네요. 그래서 빛과 열을 방출하고 있는데 이 단계가 끝나면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 주계열성이 질량이 큰 애냐 작은 애냐를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태양이에요. 태양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질량이 크고 큰 거죠. 하지만 주계열성 계에서는 태양은 작은 애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20배 큰 애들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질량이 작은 애 그러면은 태양 정도 되는 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구분해서 발전 단계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요, 지금. 뒤에 거를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 저랑 24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얘기할 거예요. 24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앞에 문제 푼 거는 여러분들 제가 답지를 따로 드릴 테니까 아니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책을 사세요. 이거를 책을 하나 사세요. 책을 하나 사셔가지고 푸시고요. 답 좀 맞춰보시고 안 되는 거는 따로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니? 그랬을 때 질문 좀 받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알았어 끝낼게 데모하기는 이렇게 하면 되고 혹시 다음 주에는요 이건 영상 끝나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